안녕하세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 사업을 하는 38살 남자입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전보다 사업이 잘 되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나름 유망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기대되는 젊은 벤처 사업가라는 말을 듣고는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몇 달간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혔고 부품 수출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 겪으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고 절망할 때 하늘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사업을 하면서 평판을 좋게 쌓은 덕분에 여러모로 재투자를 받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재는 중국으로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과 보너스를 다시 줄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작년에 그렇게 힘든 시기를 함께 버티고 격려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지난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 사연을 올리는 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터놓을 수 없어서이고 지금부터 제가 겪은 황당한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에게 고마운 사람은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를 만난 건 작년 봄이었고 반려견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주 고객 회사들이 중국에 있어서 거의 중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5년 정도 중국에서 지내다 회사가 자리를 잡자 한국으로 넘어왔고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돌며 저희 제품을 홍보할 때였어요. 일만 하다 보니 너무 지쳤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평소에 혼자서 강아지를 끼고 있는 게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친구가 반려견 동호회를 추천해줬고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던 제가 모임에 간 첫날이었어요. 축구나 골프 같은 스포츠 모임은 가봤지만 반려견이 주인공인 모임은 처음이라 긴장을 했고 저와 같이 동행한 반려견은 반대로 넓은 잔디밭과 친구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온 애견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아무 곳에 소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본 곳이 하필 동호회 사람 다리였고 순식간에 모임 장소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소변 테러를 당한 여자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황당한 이야기를 했고 죄송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 정의의 사도처럼 여자친구가 나타나줬고 저와 제 반려견을 그 자리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우 더럽게 정말. 이래서 내가 이런 곳에 안 온다고 했잖아. 새로 사서 오늘 처음 신은 신발인데 이게 때문에 못 쓰게 됐잖아. 내 신발 어떡해? 저리 안 가! 어디서 친한 척 꼬리를 흔들고 있어? 죄송합니다. 보리가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가까이 간다는 게 이런 실수를 할 녀석은 아니거든요. 강아지도 긴장을 하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세탁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줘야겠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편하게 커피 마시러 왔는데 웬 날벼락인지 200만 원 주세요. 이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당신 다리에 개가 소변 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더러운데 엄청 참는 줄 아세요? 계좌 보낼 테니까 폰번호 줘봐요. 이런데 오면 걔 교육 제대로 시켜야지. 200만 원이요? 제가 정말 죄송한 건 알겠는데요. 200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같아서요. 우리 보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가격은 생각지도 못한 가격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뭐야?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럼 경찰서 가든가. 이 개가 나한테 소변 보고 물 뻔한 거 내가 간신히 피했는데. 말은 바로 해야죠, 아줌마. 내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동물 좋아하는 척 하실 거면 동물원에 가세요. 이런 데 와서 잘 놀고 있는 반려견들 피해주지 마시고요. 예쁜 강아지들 배경 삼아 사진 찍고 가식인 거 다 티나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이 강아지가 아줌마 발에다 소변 싼 거 확실해요? 바지 만져보니까 하나도 안 젖었는데? 여기 테이블 기둥에다 싼 거 가지고 지금 어디다 사기를 치려고 들어요?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어디 우길 걸 우겨야지. 200만 원은 무슨? 돈 안 줘도 돼요. 이거 다 쇼잖아요. 저번 달도 우리 동호회 모임 와서 이런 식으로 보상받은 거 다 알아요. 저번에는 강아지한테 물렸다고 그랬죠? 더 이상은 못 봐주겠으니까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당장 가주시죠. 알고 보니 여자는 상습범이었고 애견 카페에 동호회가 오면 많은 반려견들이 있다 보니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런 식으로 피해자인 척 했고 보상금을 타냈던 여자였더라고요. 그녀 덕분에 200만 원을 물어주지 않았고 보리의 누명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녀에게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그녀 역시 흔쾌히 허락해서 모임이 끝나고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권수정이었고 저보다 3살 어린 35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반려견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고 활달하고 잘 웃는 그녀와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요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어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끝날까봐 두려웠고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전했고 그녀 역시 다음에 보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번 정도 만남을 더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수정이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남을 했고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적극적인 행동에 매번 당황할 때가 많았던 저 역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아직 만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수정이의 말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수정이가 기분이 상할까봐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웠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피하는 걸 눈치챈 수정이가 하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왜 결혼하자는 말만 나오면 자꾸 피하고 말을 돌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네가 싫은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고 3달도 안 만났는데 결혼을 말하는 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난 조심히 하고 싶은 것뿐이야. 요즘은 사업도 어렵고 당장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게 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생각해도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직 시간은 많잖아. 시간이 많긴 뭐가 많아. 난 시간 없어. 오빠도 내가 좋고 나도 오빠가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서로 문제될 거 없는 거 다 확인했잖아. 아직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난 뭐 매번 결혼 이야기가
좋은 줄만 알아? 아무 반응 없는 오빠한테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냐고. 혹시 결혼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없어. 건강검진 한 것도 봤잖아. 그리고 과거도 깨끗한 거 친구들 통해서 확인했고. 전혀 그런 거 없어. 단지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수출길도 막혔고 이러다 정말 생산 작업은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 쪽에도 거래를 텄어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중국 쪽에는 우리 제품이 못 들어오니까 거래를 끊고 다른 곳을 알아본다고 하고 요즘은 진짜 결혼 생각할 틈이 없어. 회사 일만 해도 벅차다고. 수정이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너도 아버지가 사업하시니까 잘 알 거 아냐. 오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나 결혼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 하루빨리 안정적인 결혼 생활 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그래. 회사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아빠한테 말해볼게. 너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너무 오빠한테 결혼을 밀어붙인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까 우리 힘내자. 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서 그런지 수정이는 대담한 면도 있었고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배울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렸고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 길어야지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제 편견을 수정이가 깨주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수정이와의 결혼을 생각했고 만난 지 3달이 조금 지날 때쯤 수정이에게 부모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부모님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수정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수정이를 만나고 난 다음 날부터 하루빨리 수정이네 식구와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는 말을 하셔서 먼저 수정이 부모님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수정이 부모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백화점을 갈 일이 생겨서 함께 볼일을 보고 나오는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옮기는데 반대쪽 라인에 차가 들어왔고 차에서 친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내리는 수정이를 보게 됐어요. 백화점에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백화점에서 보자 당황했고 어머니 역시 수정이를 발견하고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수정이를 불러봤지만 저희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분명 눈이 마주쳤고 밝게 눈인사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건 쌀쌀한 외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수정이랑 싸웠냐고 물어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쌀쌀맞게 대할 이유가 없는데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우선 수정이한테 연락해보라고 해서 통화를 해보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찜찜한 마음으로 백화점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이 돼서야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낮에 친구들과 웃으면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걸 봤다고 했고 왜 나와 어머니가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들어갔는지 묻자 대뜸 화부터 내기 시작하는 모습에 당황을 했습니다. 아까 당신 백화점 왔었어?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내가 엄청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는 척 했는데 자기는 나랑 눈도 마주쳐 놓고 쌩하고 그냥 들어가더라.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했는데 엄마도 당신 보고는 우리가 싸웠냐고 묻길래 절대 아니라고 했지. 혹시 당신 나한테 서운한 거 있었어? 오빠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만약에 내가 중요한 사람들하고 있거나 업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도 나 만나면 큰 소리로 내 이름 부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나 일할 때는 연락 잘 안 하잖아. 아까 내 이름이 어렴풋이 들리긴 한 것 같았어. 근데 중요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눠야 할 게 있어서 그냥 뒤돌아보고 들어왔어. 오빠랑 눈 마주친 건 오빠가 착각한 거겠지. 난 오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 설령 오빠가 봤다 해도 그 순간에는 오빠를 아는 척 못했을 거야. 수정이는 분명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니라는데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어서 수정이 말이 맞겠거니 했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수정이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긴장이 되긴 하더군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자신감이 좀 더 붙었겠지만 어려울 때 이런 자리를 가지려니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말로는 아버님은 잘 다니시던 공장의 공장장 자리를 그만두시고 퇴직금과 자금을 모아 요트를 구입해서 임대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은 요트 사업이 많은 대중화가 되지 못해서 처음에 자리 잡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했고 어머니와 그 일로 많이 다투기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기본 억대가 넘는 요트를 한 대도 아니고 2대, 3대 자꾸 늘려가는 아버님을 이해하실 수 없었고 매달 월급을 받아와 생활했던 터라 요트 사업을 한 후로는 1달이고 2달이고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 나가시기도 했다고 해요. 또 여러 번 이사도 옮기며 힘들게 가족이 살았던 때를 말해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자신의 길을 밀고 나간 아버지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셨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반대와 무리한 도전이라고 포기하라는 말을 들으며 이 회사를 끌고 왔었는데 수정이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니 아버님과 벌써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이자 수정이는 괜찮다며 힘을 줬습니다. 오히려 아버님보다 제가 더 이른 나이에 사업을 키운 건 대단하다고 절 치켜 세워줬어요. 수정이의 응원에 힘입어 아버님과의 첫 대면에 있던 날 제 바람대로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빗나갔고 결국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수정이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같은 남자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하던걸요. 또 이렇게 바르게 수정이를 키워주신 것도 어머님과 아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정이와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평생 호강시켜줄 자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조금 힘들지만 곧 다시 자리 잡을 거고요. 절대 무너질 회사는 아닙니다.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수정이가 꼼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제 회사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으니 아실 겁니다. 아빠, 내가 주원 씨 회사 사무실부터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다 검토해봤어. 요즘 사업하는 사람답지 않게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 솔직히 주원 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주원 씨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경계하시고 주원 씨 술 한잔 주세요. 이 사람 은근 마음이 여려서 아빠가 그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긴장한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잘 안 믿어.
자네도 사업하니까 알 거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다 보면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인지 말이야. 하도 수정이가 만나달라고 해서 왔네. 그리고 이 자리가 자네를 내 사위로 맞을지 말지 정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인 나로서는 자네에게 투자를 할지 말지 생각이 많아지는 자리이기도 해. 수정이가 자네 만나기 전에 회사 사정에 대해서 설명해줬네. 요즘 시기에 안 힘든 회사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내가 자네의 뭘 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서니까 그 이야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내 술 한 잔 받게. 술 한 잔으로 시작해서 아버님과의 독대는 장작 6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버님은 계속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딸 가진 아버님들은 사위를 볼 때 술을 마셔본다는 말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꼴이 딱 저였어요. 숨 쉴 틈도 말할 틈도 주시지 않고 계속 술을 권하시는 아버님에게 저도 오기가 생겨 거절하지 않고 술을 받아 먹었습니다. 솔직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실속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결혼도 하고 잘 사는 처가댁 도움을 받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수정이가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얼핏 했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이어질지 생각도 못했고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못 받는다 해도 당장 회사가 크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았고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을 못하니 생산을 해도 의미가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이 밀린 상태까지 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상황이 급하긴 했었어요. 이런 저를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던 수정이는 아버님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놨었던 겁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긴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수정이의 장인 앞에 선 것보다는 투자자에게 잘 보이려고 더 기를 쓰고 술을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속 다 버리게. 아빠도 정말 너무하시지. 옆에서 그만 좀 먹이라니까 결국 이렇게 다 쏟아내게 만든다니까. 그래도 자기가 아빠비 잘 맞춰준 덕분에 아빠 기분 좋게 들어가시더라. 내일 투자금 이야기는 회사에 와서 다시 해보자고 했어. 뭔가 잘 될 것 같지? 투자를 위해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뭔가 결혼과 연결되어 있는 투자라서 그런지 앞으로 처가의 도움을 자주 받게 되면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게 아닌지 불안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만 성장할 수 있다면 기꺼이 사랑하는 수정이와 살면서 대릴 사위를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없는 결혼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처가 도움을 많이 받는 주변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웬 횡재나 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고 상견례가 진행됐고 처가댁에서 결혼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한 달 뒤에 결혼 날짜를 받아와서 너무 놀랐고 아무리 결혼을 가정하고 상견례를 했다지만 이렇게 빠른 날짜에 저희 부모님도 당황했습니다. 주원아, 이렇게 빨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혹시 그 집 뭔가 있는 거 아니지? 장인이 요트 사업한다며 거기 망하고 그런 거 아닌지 잘 확인해봐. 난 믿을 수가 없다. 상견례 날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네 장인이란 사람 내가 낳은 귀한 아들인데 꼭 자기 아들 마냥 대하는데 내가 속에서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반말 찍찍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장인이 아주 널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 보이더라. 그리고 넌 왜 거기서 고분고분 장인 말 맞다고 맞장구 치는 거야? 수정이도 그래. 자기 아빠가 널 부려먹는데 그 옆에 앉아서 더 부추기기나 하고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 그리고 처가집이랑 5분 거리의 집을 구한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너희들 결혼한다고 우리 집 근처로 집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야. 장인이 여우같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데 너 수정이한테 확실히 말해둬. 신혼집은 시댁이랑 가까운 데 잡자고.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할 테니까 넌 빠져있어. 잘난 아들 뺏기는 기분 들어서 결혼시키고 싶지도 않다. 엄마, 신혼집은 양보해요. 내가 결혼해서 자주 올게. 이번 주에 아버님이 투자금 주신대. 그거 지나면 나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살리는 셈 치고 엄마가 이번에 참아요. 어쨌든 회사는 안정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 잘 꾸리는 거 보시면 아버님이 요트 사업도 나한테 물려주실 것 같아. 수정이가 일 맡아서 한다 해도 나랑 결혼하면 수정이께 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지금은 처가에 잘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뭐든 다 오케이 해줘야 하고. 내가 요트 사업만 물려받게 되면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된 요트 멋지게 쏠게. 기대하셔. 그러니까 수정이한테 시어머니 행세 말고 그냥 조용히 수정이 하라는 거 다 하게 둬요. 그럼 엄마한테 조호와 요트가 생긴다니까? 결혼이라는 게 아무리 사람 힘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결하려고 해도 고부 사이를 막을 수는 없더군요. 그래도 이왕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 어머니에게 참으라 했고 멀리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 달 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혼집이며 예식장, 드레스, 스튜디오 등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와 수정이가 요구하는 것들은 많고 너무 달라서 그것들을 해결하느라 진이 빠졌고 이미 아버님의 투자금을 받은 상태라 어머니의 요구보다 수정이에게 더 치우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요트를 사주겠다고 달랬고 결혼 준비는 별탈 없이 진행됐어요. 하루는 예식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수정이가 아버님의 요트에서 선상 결혼식을 원한다고 하길래 뜻대로 선상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 예식장 비용은 덜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고 처음으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가족들만 결혼식을 참여해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예식장을 잡자. 결혼식을 축하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족들만 하게 되면 약혼식이지 무슨 결혼식이야. 아무리 지금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이 오지 못한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선상 결혼식은 포기하고 야외 결혼식장 알아보자. 난 이미 친구들이고 가족들이고 다 이야기해뒀는데 오지 말라는 말 못해. 다들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난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싶어. 못 오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이 결혼 내 뜻대로 해주기로 했잖아. 가족들만 조촐하게 하고 싶어. 사람 많은 거 싫단 말이야. 결혼하고 친구들이나 친지분들께는 따로 식사 초대하거나 각자 예의 차리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드려. 너 정말 이상한 거 알아? 그동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는데 왜 나한테 친구들이고 네 지인들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야? 결혼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동안 참고만 있었어. 그런데 가족끼리 조촐하게 결혼식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혹시 친구들 없어? 저번에 백화점 들어갈 때 몇 명 있던데 그 친구들 소개시켜 달라니까
단번에 거절하고 엄청 화냈잖아. 앞으로 당신 남편 될 사람이고 평생 함께 할 건데 결혼하는 날까지 자기 주변 사람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자기한테 다 보여줬잖아. 소개시켜주기 싫은 이유라도 있는 거야? 난 주원 씨만 있으면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해? 결혼식은 여자에게 있어 하나뿐인 가장 귀한 날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그러면 좋잖아. 요트에 사는 거라 어차피 많은 사람들 초대도 못해. 그럴 바에는 누구는 초대받고 누구는 초대 못 받고 말 나오는 것보다 가족끼리 식 올리는 게 나아.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랑 당신 가족 말고는 주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 나를 집에도 초대 안 했잖아. 신혼집에서 바로 산다고 하지만 당신은 우리 집에 왔는데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좋아.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포기한다 치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선상 결혼식하고 야외 결혼식 한 번 더 하자. 나 결혼식 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굴 알려야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아? 가뜩이나 시기가 이래서 내가 결혼을 미루고 싶었던 거야.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보이는 것도 날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다고. 당신 말대로 귀한 날이잖아. 나한테도 중요한 날이란 말이야. 수정이는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고 결국 선상 결혼식과 가족들만 축하하는 결혼식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노발대발 하셨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수정이를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해봤지만 오히려 수정이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요트에서 선상 결혼식을 하는 날이 왔고 가까운 가족들과 사진기사와 행사 보조분들과 주례를 맡아주시는 분만 배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은 결혼식을 못한다는 것에 미련이 남았지만 노을진 하늘을 보면서 요트 위에 앉아 있다 보니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바다에 비치는 노을 감상을 하며 수정이가 이런 낭만을 위해서 하객들을 부르는 것을 반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수정이의 깊은 뜻이 전해지자 왠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이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저번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신부 대기실로 만든 룸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장모님이 와 계셨고 오붓한 모녀 사이에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 문 뒤에서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당장이라도 이 결혼식을 미루고 싶었지만 이곳은 바다 한가운데였고 침착하게 대화를 다 듣고 난 후 조타실로 달려가 배를 돌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진작에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만 해.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끝까지 다 들어줄 테니까. 누리지 못한 거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는 버티기만 해. 이렇게 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진짜 딸 결혼시키는 거 같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예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정말 눈이 부시다. 엄마는 이 결혼식 못 볼 것 같아. 왠지 결혼식 끝나면 정말로 우리 수지를 떠나보내야 할 것만 같아서. 엄마, 누가 보면 정말 어디 가는 줄 알겠어. 나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젯밤에 수정이랑 같이 자는데
수정이한테도 미안하고 제부될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내 욕심 같아서 잠이 안 오더라. 요즘 웨딩드레스 입고 셀프로 찍는 사진들도 많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지 싶어. 어차피 사진만 찍을 거였잖아. 수정이가 하도 고집도 세고 완강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 제부 얼굴을 못 보겠어. 찜찜하단 말이야. 뭘 걱정해. 수정이가 다 계획한 건데 당사자가 허락했으니까 너는 진짜 결혼식 하는 거야. 너도 사진만 찍어보는 건 아쉽잖아. 여자한테 결혼식은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우리 딸도 그걸 누려봐야지. 아빠는 어제 잠도 설치더라. 너 손잡고 걸을 생각하면서 몰래 화장실에서 걷는 연습하더라니까. 나한테 딱 들켜서 얼마나 민망해 하던지. 엄마 정말 미안해. 내 선택 받아준 것도 고맙고 벌써 5년째 투병했고 해마다 검사한 신장은 맞지도 않고 그동안 나도 너무 지친 것 같아. 수정이한테도 쌍둥이 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뺏기만 하고 차라리 내가 빨리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평범하게 살 것 같은데 병원에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죽을 거라면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싶었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이 웃으면서 살고 싶더라고. 나 더 이상 치료 안 받겠다고 한 말 받아줘서 고마워. 모든 대화를 듣고 조타실로가 배를 돌리자고 지시했고 당황한 요트 조종사는 배를 출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는 서서히 시동이 걸려 요트 선착장을 향해 달렸어요. 장모와 아내의 대화를 곰곰이 되짚어 보았고 아침만 해도 분명 수정이의 얼굴이었고 함께 포옹을 했는데 그 여자가 수정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언니였다니. 그럼 수정이는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했고 당장 수정이를 찾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봐야 했습니다. 요트가 출발하는 것을 알아채고 장인어른이 조타실로 왔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묻자 장인어른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에는 잡아떼더니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 여자가 수정이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언니라는 것을 말하자 장인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하네. 처음부터 우리가 자네를 속이려고 든 건 아니네. 정말 믿어주게. 수정이한테 얼굴이 같은 쌍둥이 언니가 있어. 지금 투병 중이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네. 5년 정도 됐는데 이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체내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배출해줘야 하는 병이야. 수지가 처음 몇 년은 잘 버텨주더니 작년부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고 우리 가족은 수지의 뜻을 받아주기로 했어. 수지가 그동안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기로 말이야. 그중에 결혼이 있었는데 남들처럼 드레스 빌려서 가족 사진 찍고 끝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욕심이 나더군. 우리 수지 손잡고 식장에 오르고 싶었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수정이가 자네를 나한테 소개시켜줬고 결혼을 서둘렀던 게야. 수정이는 자네를 정말 좋아하네. 단지 이 아빠 욕심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니 날 미워하고 우리 수정이는 한 번만 봐주게. 다 내 잘못일세. 장인어른의 황당한 말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정이를 봤습니다. 수정이는 저에게 미안한지 아무 말도 안 했고 파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선뜻 파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만 아니면 수정이와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수정이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업적인 파트너와 사랑하는 아내 둘 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처가 식구들의 행동에 화를 낼 수 없는 제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셨고 삶의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 내려주시는 현명한 답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